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준의 1260번 문제, DFS와 BFS라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 설명으로는 이런 식의 입력이 들어옵니다. n은 4개, m은 5개, v는 1. 즉, 총 노드의 개수는 1번부터 4번 4개가 있고 간선의 개수는 5개, 그리고 처음 시작 지점은 1번이다 라는 의미로 이런 입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5개의 간선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1, 2라는 건 1번과 2번 노드가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인 거고, 마찬가지로 1번과 3번, 1번과 4번, 2번과 4번, 3번과 4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정보는 문제 풀이 때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정보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맨 처음에 1,2다 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는 우리는 1부터 2까지가 연결되어 있다, 반대로 2부터 1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배열에 1이 표현되어 있다는 건 두 노드 간에 연결된 간선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을 거고, 0이라는 건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간선 정보를 이렇게 반영을 했으니까 두 번째로 할 건 1,3이고, 1,3을 그래프에 반영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4를 반영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2,4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3,4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건 이 5개의 간선 정보였고, 이 간선 정보는 우리가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웠다면 이제는 이 정보를 가공해서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었고, 이제 내가 1번 지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활용하기 쉬운 하나의 형태로 통합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비지티드라는 배열입니다. 여러분이 DFS나 BFS 문제를 풀 때는 웬만하면 이 비지티드 배열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 배열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하나의 배열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통합하는 방식이든 별도로 두든 간에 내가 어떤 지점을 이미 방문한 적이 있다, 혹은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어딘가에다가는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BGTD라는 배열을 아예 따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준비가 전부 끝났으니까 이 상태에서 DFS를 구현해보면 우선 가장 먼저 주어진 이 V라는 값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비지티드 배열의 1번은 1이 됩니다. 즉 1번 노드는 이미 방문을 했고 다시 방문하면 안 된다 라고 표기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이 1번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로 갈 수 있는 곳이 2번 노드죠. 그래서 2번 노드를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 노드도 방문을 하니까 비지티드의 2번도 1로 세트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노드에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곳을 봤더니 1번과 4번 노드가 있죠. 근데 1번 노드는 이미 방문한 기록이 있다 라고 저희가 표기를 해놨으니까 여기는 방문하지 않고 방문한 기록이 없는 4번 노드만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로 4번 노드가 방문이 되는 거고, 그러면 4번 노드에서 다시 출발해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는데 1번 노드는 방문한 적이 있고 2번 노드도 방문한 적이 있으니까 바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아직 이 3번 노드는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3번으로 방문을 하고, 3번 노드까지 왔더니 1번과 4번 이 두 개의 노드로 갈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노드는 이미 방문한 기록이 있으니까 더 이상 방문을 하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오게 되냐면 4번 노드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4번 노드에서 우리가 3번 노드를 방문한 거였으니까 이 지점에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4번 노드에서 이어서 하려고 봤더니 더 이상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없죠. 4번도 끝났으니까 2번 노드 입장에서도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냐면 1번 노드에 2번 노드, 즉 이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방문했던 게 여기였고, 여기를 통해서 2번으로 갔고, 2번에서 4번으로 갔고, 4번에서 3번으로 간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내가 3번까지 갔으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함수는 항상 본인이 호출된 위치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였고, 얘가 끝나니까 여기로 돌아간 거고, 얘가 끝나니까 여기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 1번 함수가 끝났냐 하면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함수는 결국에는 그 다음 노드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 노드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쭉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 방문한 기록이 있으니까 더 이상 방문할 필요가 없어서 이 노드들을 방문하지 않는 거지, 이 동작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서도 3번과 4번을 전부 확인해보고 얘네는 이미 방문했구나 라고 해서 종료가 되는 거고, 이게 종료가 되면 DFS가 완전히 끝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출력을 하면 1번, 2번, 4번, 3번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를 저희가 BFS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V는 1이니까 1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BFS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그래서 방금의 DFS처럼 1번에서 2번 가고 2번에서 바로 4번 가고 4번에서 3번 가고 이런 식으로 깊이부터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번에서 갈 수 있는 모든 곳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순서였던 2번부터 갈 수 있는 곳들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순서였던 3번부터 확인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걸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가장 처음에는 이 1번이라는 게 큐에 담길 겁니다. 얘는 우리가 V로 전달받은 이 값을 그냥 담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Q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 우리의 코드는 이 Q가 빌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가장 앞에 있는 숫자를 하나 가져올 텐데 지금은 그게 1이겠죠. 그래서 1을 갖고 오고 나면 이 Q는 빈 Q가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번 노드에서 시작해서 갈 수 있는 모든 노드들을 이 Q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1번을 우리가 방문했다 라고 표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줄 건 이 2번, 3번, 4번 노드를 우리가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큐에는 1번은 빠졌고 1번에서 갈 수 있는 2번, 3번, 4번이 담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2번, 3번, 4번이 큐에 담겼으니까 비지티드 배열에도 1이라고 셋을 해주는 겁니다. 즉 더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표기를 해두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2번 노드를 꺼내올 겁니다. 2번 노드를 꺼내온 다음에 얘가 갈 수 있는 곳들을 보니까 1번과 4번인데 1번과 4번은 이미 방문한 기록이 있으니까 다시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턴의 큐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2를 뽑기만 했고 새로 추가한 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3번을 뽑아올 텐데 3번을 뽑아온 상태에서는 1번과 4번을 갈 수 있는데 얘네는 이미 방문한 적이 있어서 다시 또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턴의 큐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 4번을 뽑아와서 1번과 2번, 3번 노드를 확인하지만 얘네도 이미 방문한 적이 있으니까 더 이상 추가되는 것은 없고 큐는 empty 큐가 되고 이 시점에서 코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DFS와 BFS라는 개념을 이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총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구현해 볼 수도 있으니까 만약 나는 기본기가 조금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같이 구현을 해보면 저는 우선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짰습니다. 가장 먼저는 입력과 초기화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그래프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고 이 그래프 정보라는 건 이 왼쪽에 슬라이드에서 이 배열을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DFS를 구현해서 DFS로 나오는 정답을 출력하고 마지막으로 BFS의 정답을 출력해주면 문제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입력을 이미 잘 받으셨다라고 가정하고 코드를 이어서 작성을 해보면 저는 그래프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또 BGTD라는 배열을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라는 배열은 2차원 배열이고 n 플러스 1 by n 플러스 1 각 행과 열이 n 플러스 1개에 있는 그런 배열일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0으로 초기화되거나 혹은 false로 초기화되길 원하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false로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짤 것 같습니다. false이고 이게 n 플러스 1개 있다. 즉 false만 n 플러스 1개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인 거고 이 1차원 배열을 n 플러스 1개의 행을 갖고 싶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로 작성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n 플러스 1 by n 플러스 1에 false로 채워져 있는 2차원 배열을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비지티드 배열을 채워주면 되는데 얘는 그냥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1차원 배열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 상태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m개의 간선의 정보를 그래프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줄 건 for underbar range의 m 이걸 돌면서 a, b는 map int의 input의 split 즉 n번 반복하면서 a와 b의 정보를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입력받을 때마다 저희가 해줄 건 a의 b는 true이다. 또 반대로 그래프의 b의 a는 true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1,2라는 정보가 주어지면 1부터 2도 갈 수 있고 2부터 1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을 했다면 이제 그래프의 정보가 완벽하게 입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될 건 DFS를 짜주는 건데 DFS를 짜는 건 아주 쉽습니다. DFS의 V 하고 프린트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프린트를 해주는 이유는 줄바꿈을 해주기 위한 거고 이 DFS의 V는 V노드부터 DFS 함수를 수행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DFS 함수 내부만 구현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거는 이 위에다가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define DFS의 index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BGTD 배열을 계속 써야 되니까 글로벌 BGTD라고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 지금 이 DFS 함수가 호출됐으니까 이번 인덱스는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BGTD의 인덱스는 true다.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표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줄 건 프린트에 인덱스하고 end는 띄어쓰기 라고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방문한 그 순서대로 계속해서 출력을 해주는데, 그때마다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띄어쓰기로 공백을 넣어달라 라고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는 1번으로 들어왔으니까 1번 노드는 방문한 적이 있다 라고 표기를 한 거고, 1번을 출력해 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해줘야 될 건 for next in range 1부터 n 플러스 1까지를 쭉 돌면서 이 next라는 노드가 방문된 적이 없고 내가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면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주면 될 겁니다. 만약에 다음 노드가 방문된 적이 없다면, 그리고 그래프에서 인덱스에 next가 있다면, 즉 이 next라는 녀석이 방문된 적은 없는데 내 현재 인덱스에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러면 가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겠다는 건 당연히 dfs의 next를 불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dfs의 구현을 끝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호출될 때마다 visited는 true가 될 거고, 그 방문한 노드의 번호는 여기서 출력이 될 거니까 방문할 수 있는 곳들은 모두 다 방문하고 그 방문된 노드들은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dfs가 완성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25번 라인에 돌아와서 엔터를 쳐주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bfs를 구현하면 되겠는데,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 이 visited 배열을 다시 한번 false로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문을 안 했다 치고 다시 한번 bfs를 돌리는 거니까 다 false로 바꿔주고, 우리가 가장 먼저 queue에 담아줘야 될 건 v라는 값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v로부터 출발하길 원하니까 우리가 dfs를 할 때도 v부터 시작을 했고, bfs를 할 때도 v부터 시작하도록 이렇게 queue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visited의 v는 true이다 이렇게 값을 담아주면 우리가 v라는 노드를 다시 재방문하지 않도록 막아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bfs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줄 거고, 이 bfs 함수를 여기서 다시 한번 구현을 해주겠습니다. define bfs 함수 이렇게 해줄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건 글로벌의 queue하고 visited 이 두 개의 변수를 접근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작성할 건 bfs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while queue, 즉 queue의 요소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돌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해줄 건 queue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걸 팝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q.pop 0, 즉 0번 인덱스를 뽑아와서 커에다가 담겠다는 거고, 이때 우리는 dfs랑 마찬가지로 커에 end는 띄어쓰기다, 즉 지금 뽑아온 것을 순서대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최상단을 뽑아왔다면 그 다음에 해줄 건 지금 이 current라는 노드로부터 갈 수 있는 모든 노드들을 queue의 뒤에다가 계속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턴이 됐을 때는 가장 앞에 있는 녀석이 팝돼서 커가 될 거고, 그러면 그 커를 기준으로 해서 또 갈 수 있는 곳들을 queue의 뒤에다가 계속 붙여주는 그런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작성해보자면 얘도 마찬가지로 next in range 1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리고 이때마다 우리가 동일하게 방문된 적이 없는지 그걸 확인할 거고, 내가 갈 수 있는지 지금 커부터 next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방문한 적이 없는데 방문할 수 있다면 visited의 next는 true이다 라고 바꿔줄 거고, 얘를 방문했다는 건 결국에는 queue의 맨 끝에다가 넣겠다 라는 것과 같죠. 그래야지만 얘의 순서가 이 queue의 순서대로 계속 들어오는 거고, 이 while 루프를 계속 돌면서 자기 순서가 됐을 때는 여기서 출력이 되고 끝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bfs를 구현하면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bfs의 전형적인 형태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먼저는 queue가 필요하고 그 만들어진 queue를 while queue, 즉 queue의 요소가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할 건 뭐냐면 queue의 가장 앞에 있는 요소를 꺼내오고 걔를 기준으로 해서 방문할 수 있는 모든 곳들을 queue에다가 추가하는 겁니다. 즉 뒤에다가 계속 이어서 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붙여진 애들 중에서 가장 앞에 있던 녀석을 다시 한번 뽑아오고 걔를 기준으로 해서 또 갈 수 있는 곳들을 가보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녀석을 뽑아오고 해서 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모든 노드를 방문한 시점이 될 거니까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서 새로운 노드들이 추가되지 않고,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큐를 털어내기만 하면 이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방문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이 형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BFS 문제를 푸실 때에도 이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형태를 그냥 그대로 외워놓으시고 문제에 따라서 약간씩만 바꾸면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풀이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약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는 토요일에 바이러스라는 문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